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기자회견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하신 의원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영규 단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에 김용만 의원님, 다음에 박균택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에 송재봉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에 염태영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에 이성윤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 허성무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그러면 바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영규 단장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명태균 진상조사단 단장 서영교입니다.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광란의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쿠데타입니다. 그 쿠데타는 2시간 반 만에 무로 돌아갔습니다. 이 쿠데타를 왜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켰을까? 도대체 대한민국의 군을, 경찰을 이 남북 대치 상황에서 이렇게 국회로 이동시켜서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을까? 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고 했을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신 이상이 아니고는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윤석열 대통령의 광란의 비상계엄은 그동안 모든 이슈를 한 대로 몰았던 명태균 게이트하고 연결 짓습니다. 명태균 씨가 딱 18일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명태균 씨가 딱 18일 전에 언론을 통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 달 만에, 내가 들어가면 한 달 만에 정권이 무너지겠지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나를 잡아 넣을 거면 한 달이면 하야하고 탄핵될 텐데 그래도 감당하겠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명태균 씨가 내가 감옥에 들어가면 한 달 만에 윤석열 정권은 하야하고 탄핵될 텐데 감당하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바로 직전 명태균 씨는 변호사들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황금폰을 언론이나 민주당에게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대통령 부인의 핸드폰을 증거보전 신청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을 다 잡아가서 체포, 구금하려고 했습니다.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 중에 하나, 바로 김건희 방탄이고 그리고 명태균 입틀막, 이 김건희 방탄과 명태균 입틀막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에 한 축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명태균 씨의 황금폰 관련해서, 명태균 씨의 컴퓨터 관련해서 창원지검이 이 컴퓨터를 모두 복원했다고 들었습니다. 창원지검은 명태균 씨의 핸드폰도 황금폰도 확보해야 합니다. 그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오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창원지검에 저희 진상조사단의 이름으로 창원지검의 철저한 수사 촉구안을 공문으로 보내고자 합니다. 그 공문을 작성하신 이성윤 의원께서 간단히 말씀하시고 또 기자회견문도 낭독을 의원님들이 해주시겠습니다. 예, 참석하신 의원님 소개가 빠졌습니다. 우리 이현희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그럼 바로 우리 법률본부의 이성윤 의원님 발언을 읽겠습니다. 네, 전주시의 이성윤입니다. 윤석열 제12.3 윤석열 내란 사건 때문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전 세계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 경찰, 공수처가 이 윤석열 내란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열을 올리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 명태균 게이트 수사도 정말 중요합니다. 창원지검은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석열과 김건희에 대해서 배경으로 정도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기소한 공소장에는 윤석열, 김건희가 빠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에서는 윤석열, 김건희에 대해서 무려 3차례나 고소를 했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특검을 예상했는지 수사를 별로 하지 않았던 인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제보도 받았고요.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내란 사건 수사도 중요하지만 명태균 사건 수사도 정말 중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수사 촉구서를 차원지검에 보냈고 관련 성명서도 발표하게 됐습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명태균 진상조사단은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의 핸드폰 등 즉각 압수하여 철저히 수사하라. 윤석열, 김건희를 즉각 기소하라.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은 국회의 개헌구를 난입시키는 이런 불법적인 내란 행위를 자행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국민들의 요구로 국회는 비상계엄을 해제했고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이 탄핵에 불참하면서 내란 속의 윤석열에 대한 탄핵 표결은 이번 주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국민의 명령입니다. 검찰은 12.3 윤석열 내란 사건 수사는 물론 창원지검에서 진행 중인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의 국정농단 수사 역시 철저하게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창원지검에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의 휴대전화를 신속히 압수하라는 수사 요구서를 발송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김건희의 공천 개입, 여론조사 조작,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명백히 밝히기 위해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진상조사단은 이미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을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3차례 고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지난 12월 3일 검찰은 명태균과 김영선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구속영장 청구서에 명시되었던 대통령 후보 부부라는 표현이 공소장에서는 삭제되었고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는 검찰이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 국정농단의 진상을 규명할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김건희 특검법 표결 전에는 해당 사건을 특검으로 넘길 가능성을 핑계로 검찰이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지난 7일 특검법이 부결된 후에는 과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티올백 사건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또다시 윤석열, 김건희를 보호하기 위해 부실 수사와 꼬리자르기 수사를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 국정농단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 윤석열, 김건희의 핸드폰 그리고 일명 황금폰이라고 불리우는 명태균의 핸드폰과 PC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핵심 증거입니다. 그러나 최근 윤석열, 김건희가 기존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는 보도로 증거인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법원에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의 핸드폰과 PC에 대한 증거보존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진상조사단은 창원지검의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021년 6월부터 현재까지 사용한 모든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여 확보할 것. 둘째, 명태균이 2021년 6월부터 현재까지 사용한 일명 황금폰 등 모든 휴대전화와 PC를 압수수색하여 확보할 것. 셋째,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과 추경호, 오세훈 등 혐의자들의 통신 내역을 확보할 것. 이미 내란죄를 저질러 내란 수괴가 된 윤석열에 대해 검찰은 제대로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윤석열 내란죄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의 국정농단은 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명태균 게이트는 국가적 신뢰를 무너뜨린 중대한 사건입니다.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이 특검으로 넘어가기 전에 확실한 증거 보존과 수사를 통해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검찰에게 다시 경고합니다. 국민은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 국정농단에 대한 검찰의 부실 수사와 권력 눈치 보기를 더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 신랄한 비판과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창원지검 검사들의 철저한 수사를 기대합니다. 2024년 10월 9일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 서영교, 부단장 김병기, 한병도, 단원 김승원, 전용기, 김기표, 김용만, 박균택, 박정현, 송재봉, 양부남, 염태영, 이성윤, 이현희, 허성무, 일동. 예, 잠깐 순서가 바뀌었는데요. 우리 창원사단 국정기획 조사본부에서 염태영 의원님 발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염태영입니다. 지난주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저와 또 언론사 뉴스타파, 뉴스토마토 등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고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서 단호히 반박할 것입니다. 11월 27일 유튜브 한 채널에서 명태균과 오세훈 시장의 의혹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이미 개인 간의 소통이 다 있다. 그래서 전화로 통화한 것의 흔적이 10건 이상, 카톡 최소 10번 이상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그 보도를 인용한 저희 발언에 대해서 저를 사기 행위에 동조한 동조 집단 이러하고 몰면서 고소 고발을 했습니다. 저는 오세훈 시장의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얼마나 찔렸으면 이렇게 그 언론사에 재갈을 물리고 또 국회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지 참으로 딱할 뿐입니다. 만약 이 모든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 오세훈 시장은 그 이상 어떠한 책임을 질 것인지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산단 정보를 통해서 땅 투기로 이익을 실현한 사례가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한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2024년 7월 31일 강모 씨가 4억 3,700만 원에 325평 면적의 땅을 매도해서 약 2억 4천만 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명태균으로부터 창원산단 정보를 받고 투자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증거입니다. 주목해야 할 사실은 강모 씨는 창원산단 선정 및 창원산업진흥원장 내정 기념으로 추정되는 제주도 파티 사디에도 등장한 인물입니다. 명태균과 김영선 전 의원 그리고 그 측근들이 모여있을 때 강모 씨 창원산단 인근에 30억 땅 구매 의혹 대상 인물인데 해당 방산업체 대표는 강모 씨가 설립한 부동산 개발업체 임원 이름을 올려놓은 인물입니다. 창원산단 땅 투기가 이제 사실로 확인되었고 이러한 땅 투기로 이익을 실현한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요 위치는 창원산단이 처음 제기됐을 때 1구역, 2구역, 3구역이 있습니다만 최종 확정된 곳에서 불과 얼마 안 떨어진 이곳에서 이번에 일부를 떼어서 팔은 것이 2억 4천만 원의 그 차익을 얻은 것이다. 1년 몇 개월 만에 이러한 차익을 얻은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그 창원산단 문제의 핵심은 창원산단 선정에 누가 개입했는가와 또 누가 명태균에게 산업단지 정보를 유출을 했는가에 있습니다. 이제 뒤에서 이를 봐준 윗선의 개입 저희는 분명히 밝혀낼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부터 또 많은 제보와 자료들을 종합해서 곧 확실한 증거를 공개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이겁니다.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저희가 신속 수사 촉구하는 공문입니다. 저희가 이 공문을 작성했고 창원지검 검사장에게 그리고 검사들에게 이 수사 촉구서를 발송했습니다. 우리 언론인분들에게도 이 수사 촉구서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사 촉구에 따라서 신속하게 철저하게 수사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